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TV조선이 특종으로 공개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을 읽었습니다. 애잔한 글이란 생각이 들고 김 여사가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즉 자책하는 글이었습니다. 문장도 아주 정확하고 좋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돕겠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부하였던 사람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깔아뭉개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적 측면에서, 예의적 측면에서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으로 이런데 답하는 것은 사적 일을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은 고고하게 공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또 그 측근들은 만약 여기에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공사를 가릴 때 김건희 여사는 공인입니다.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이게 왜 사적 일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무슨 국정농단은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왜 국정농단이 됩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배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순진한 사람은 다소 학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동훈처럼 배운 사람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은 일이 점점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댓글창은 한국 강경 보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사안을 놓고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지금 치열하게 댓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동훈파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당대표 경선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과 보수를 동시에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제가 거듭거듭 예언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정말 궁금합니다. 결말이 국민의힘 통합을 이루고 보수층을 통합해가지고 좌파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다고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보수층을 분열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냐, 저는 후자 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렇게 싸워서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보수층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출마 자체가 보수 분열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또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5건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양해하에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의 반칙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측은 변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칙과 변칙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정권 붕괴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또 언론은 국민의힘 안의 내분 상황을 아주 즐겁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항상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는 악취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악설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언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메시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신나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전날 공개된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기간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을 언급하면서 5개의 문자를 어젯밤 늦은 시간에 언론을 통해서 읽었는데 날짜별로 굉장히 절절하다.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의 심각한 결핍을 의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뭐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한동훈의 가슴이 좀 차갑다는 이야기죠. 조 의원은 그러면서 100번 유세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일이 진정성 있게 되었다면 승부석 이상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자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도록 만들었으면은 그게 승부석은 건졌을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울산 국회의원이죠.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후보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은 어제 언론 보도로 공개된 5개의 문자 전문으로 볼 때 한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개된 메시지 전문을 보면은 김 여사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한 후보는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과하겠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비대위에 맡기겠다. 걱정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도 경험했지만은 사과를 하고 나니까 지지율이 그때는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게 좀 두렵다. 그렇더라도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라는 게 주된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이 후보의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거듭된 판단 오류에 대하여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의 자세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한 후보는 이미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만큼 그 연장선에서 자신의 정무적 판단 오류에 대해 쿨하게 사과하시고 하루빨리 우리 당 전당대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상황실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만약 여사가 보낸 문자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했다면 야당의 프레임에 딱 들어가는 것이다.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공적인 문제입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도 공인입니다. 그분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이게 왜 국정농단입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아닌 이 야당 프레임에 이 신지호 씨가 스스로 빠지는 거죠. 아니면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거죠.
그는 일부 친윤 의원들의 낙선 공작이다. 왜 이런 자해 막장극을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결국 사실상은 이적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감정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권당이 1인자와 2인자가 이렇게 원수관계 비슷하게 감정으로 틀어지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그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이 좌파인 민주당과 손잡고 자당 대통령을, 그것도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예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이제 한 8년이 지나서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은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